이번 시간에는 이제 전기 기능사와 관련된 내용을 기초 이론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찍었던 강의가 있었는데 그것에 비해 이제 음성이랑 더 퀄리티를 높게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번에 접점이라는 거 이렇게 전기 기능사에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접점이란 이제 회로를 연결하거나 떨어지는 동작을 하는 것이라고 이제 정의가 나와 있고요. 아, 이렇게 떨어지거나 붙는 거를 이제 접점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아시면 되고, 이 접점의 종류에는 A접점, B접점, C접점 있죠. 넘어가 보시면 이제 A접점이라는 게 나오는데, A접점은 이게 중요하죠. 평상시에는 열려 있다가 힘을 가하면 닫히는 접점입니다. 그러면은 잠깐 오른쪽에 봐보시면은 중학교 때 이런 식으로 스위치를 본 적이 있죠. 그래서 이 윗부분을 스위치가 열려 있다죠. 열려 있다. 그 다음에 이건 아래는 스위치가 닫혀 있다죠. 그래서 스위치가 열려 있을 때는 전기가 흐르다가 이제 이게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스위치 부분이 전기가 흐르지 못하고, 대신에 스위치가 닫혀 있을 때는 전기가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거죠. 회로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평상시에는 이제 열려 있다라는 거는 전기가 흐르지 않다가 힘을 가하게 되면 이제 닫히게 되니까, 닫히면 전기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 전기가 흐르지 않다가 작동을 하면 이제 전기가 흐르는 접점을 A접점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호를 보시면은 여기 세로로 A접점을 어떻게 그리는지, 가로로 그리는지가 나와 있는데, 이제 이걸 푸시 버튼 요렇게 생긴 거로는 이렇게 A 모양, O 모양 이런 거 이렇게 생긴 게 이제 푸시 버튼이라고 이제 누르는 버튼인데, 그 푸시 버튼 스위치에 이제 A 접점이 되는 거죠. A 접점. 이 부분이. 그래서 A 접점을 표시할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그리게 됩니다. 이 동그란 부분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리게 되죠. 접점을. 그리고 오른쪽으로 그려져 있고, 오른쪽으로 그려져 있고, 오른쪽 다 오른쪽으로 그려져 있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그리는 거를 이제 세로로 그렸을 때 오른쪽이 A 접점이 되고, 다시 이제 가로로 접점을 그린다고 할 때 이제 위쪽에 이렇게 모양이 있죠. 그래서 위쪽에 기호가 그려진 게 이제 동일하게 A 접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면 되고, 다음에 B 접점을 넘어가 보시면 이제 B 접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B 접점이란 평상시에는 닫혀 있다가 힘을 가하면 열리는 접점이라고 나와 있죠. 평상시에는 닫혀 있으니까 전기가 흐르다가 이제 작동을 하면, 힘이 가하게 되면 이제 열리게 되는 접점, 전기가 흐르지 않게 되는 접점이 B접점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 또는 이제 아래쪽에 접점을 표시하게 되고, 접점 모양을.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 있죠. 왼쪽에 다 왼쪽에 있고,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쪽에. 그래서 세로로 그렸을 때 왼쪽, 가로로 그렸을 때 아래쪽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거를 B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C접점이라는 게 있는데, C접점은 이제 한쪽의 가동 접점부를 공유하는 접점이며, 필요에 따라 A접점 또는 B접점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접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스위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면은 1번, 2번, 3번 있고, 지금 스위치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렇게 스위치가 작동했을 때 이동한다 하면은 1번과 2번은 지금 무슨 접점이죠? B접점 관계죠. B접점. 왜냐면은 1번과 2번은 이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가 이렇게 흐를 수 있는 길이 있죠. 평상시에 닫혀 있다, 평상시에 전기가 흐른다, B접점이죠. 그리고 평상시에 전기가 이렇게는 흐르지 못하죠. 왜냐하면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해서 1번, 3번은 A 접점이 됩니다.
3번은 A 접점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이 나왔던 것처럼 이 하나의 접점을 공유하잖아요. 이 두 개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C 접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공유하냐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하나의 선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면, 지금 평상시에는 요렇게도 이렇게 B접점 타고 전기가 흐를 수 있죠. 지금 이 부분은 A 접점이라 전기가 흐르지 못하게 되죠. 끊겨져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A 접점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접점을 공유해서 하나는 B 접점이 되기도 하고 하나는 A 접점이 되는 걸 이제 C 접점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푸시 버튼이 나와 있는데, 푸시 버튼은 그냥 이제 누르는 버튼이죠. 그래서 앞에 글자를 따서 푸시에 P, 버튼에 B 따면은 PB가 되잖아요. 그래서 PB 또는 PBS라고 쓰고, 이제 접점 기호는 이제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뭐 뽀큐 모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O 또는 아 모양, 아까 봤듯이.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선이 연결이 되면 평상시에 이렇게 전기가 흐를 수 있다가, 이제 푸시 버튼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제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푸시 버튼 B접점이 되는 거고,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평상시에는 지금 이 차이가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공간이 떠 있죠. 이렇게 공간이 있으니까 전기가 흐르지 못하다가 이 푸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접점이 이렇게 달라붙게 되니까, 여기에 그렇게 되면 이제 전기가 흐르게 되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전기가 흐르지 않다가 이제 푸시 버튼을 눌렀을 때 전기가 흐르게 되니까 이제 푸시 버튼 A 접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단자 구조를 보시면, 자, 이렇게 생긴 건데 이제 이렇게 누르라는 거죠, 손으로. 근데 이 부분에 이제 뒷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뭐 NC, NO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면 이제 NC는 normal close, 그 B접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normal이라는 뜻이 이제 평상시라는 뜻이 있잖아요. 평상시에 닫혀 있다. 평상시에 닫혀 있다라는 거는 평상시에 전기가 흐른다. 어떤 접점이었죠? B접점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NO가 있는데, 평상시에 normal open, 평상시에 열려 있다죠. 열려 있다라는 거는 이제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A 접점이었죠. 그래서 이제 NC와 NO가 이렇게 된다는 거를 이제 아시면 되고, 그래서 이 두 개, 어떻게 동작을 하는 거냐면은, 선을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해 놓고 이제 전기를 흐르면 바로 이제 전기가 흘러가는 거죠. 왜냐면은 NC 접점에 이렇게 전기를 흘러놨으니까. 근데 이제 푸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B 접점이니까 이게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NC 부분에. 그래서 뒤에 더 자세하게 나오니까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푸시 버튼에 관련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보시면 수동 조작, 자동 복귀 접점이라고 나와 있죠. 수동 조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실제로 내가 손으로 힘을 줘서 눌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접점이 열리거나 닫히는 동작을 하는 거고, 자동 복귀라는 거는 이제 누르고 나서 손에 힘을 빼면은 이제 안에 스프링이 있어서 이제 자동으로 스위치가 이제 빠진다는 걸 나타내죠. 그래서 한번 푸시 버튼 눌러보시면 됩니다. 네, 한번 이렇게 설명 구조 같은 거나 동작도를 한번 봐보시면은, 이제 푸시 버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손으로 이렇게 누르잖아요. 여기 스프링이 있죠. 그리고 이제 가동 접점이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이제 전선을 이렇게 연결하게 되죠. 평상시에는 지금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A 접점인 거고, A 접점 관계인 거고, 그리고 푸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제 얘네 이 절편이 밑으로 내려오겠죠. 내려오면은 이제 여기에 닿게 되겠죠. 이렇게 닿게 되면 이제 전기가 흐르게 되고, 그러면 A 접점 이 동작을 해서 이제 전기가 흘러가게 되는 거죠. 이런 원리인 거고, 다음으로 이제 B 접점의 구조 및 동작을 한번 보시면, 평상시에 전기가 이렇게 흐를 수 있는 길이 이미 나 있죠.
그래서 전선을 양쪽에 연결해주면 평상시에 전기가 흐를 수 있다가 이제 버튼을 사람이 손으로 힘을 줘서 누르는 순간 이제 이 접점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전기가 흘러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길이 막혀서 전기가 흘러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동작을 하는 게 푸시버튼 B접점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C접점, 푸시버튼 C접점이 나와 있는데 필요에 따라 이제 A, B 접점을 선택해서 사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보통 쓰시는 뭐 푸시버튼이 다 이런 구조고요. 해서 여기 철편이 아래 하나만 있고 평상시에는 위에 달라붙어 있으니까 이제 B접점 관계, 여기가 이제 N, C겠죠. 그리고 평상시 이제 열려 있으니까 NO겠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제 N과 C에 전선을 연결해 놓으면 이제 전류가 평상시에는 흘러갈 수 있는 구조이고, 이 구조에서 다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 절편이 밑으로 내려가게 돼서 위로는 전기가 못 흐르고 이제 NO로 전기가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NO가 전기가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버튼을 누르면. 그래서 이렇게 동작을 하는 게 이제 푸시 버튼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파일럿 램프라는 게 나와 있죠. 뭐 표시등이라고 나와 있고요. 보통 램프라고 부르면 되죠. 램프. 그래서 당연히 이제 불이 들어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이걸 또 뒷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L1과 L2가 있습니다. 램프에는. 그래서 전선을 이렇게 L1과 L2에 연결을 해 놓은 다음에 전기를 흘려보내 주게 되면 이제 불이 켜지게 되는 거죠. 램프의 역할은.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고, 여기 보시면은 표시 및 기호 및 약호에 이제 PL이라고 하죠. 파일럿 램프. 앞자를 따서. 그리고 이제 화이트 램프, 레드 램프, 그린 램프, 오렌지 램프, 옐로우 램프의 앞글자를 따서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놨고, 이제 화이트 램프는 전원을 뜻하고, 레드 램프는 운전 중이다, 그린 램프는 뭐 정지, 뭐 오렌지 램프는 경고, 뭐 옐로우 램프는 뭐 고장이다, 이런 식의 약호로 쓰인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 전원 표시등, 운전 표시등, 정지, 경보, 고장, 아까 말했던 이런 약호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정지 중, 경보, 시스템 고장임을 나타내는 램프가 되겠습니다. 이제 센서는 뭐 온도 센서가 됐든지 뭐 다양한 센서들 있죠. 그 센서가 이제 동작하게 되면 이제 뭐 이렇게 달라붙어서 뭐 전기가 흘러가게 되고, 아니면은 뭐 센서 비접점이라면은 평소에는 전기가 흐르고 있다가 이제 감지가 되면 뭐 전기가 흐르지 않게 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화재 감지기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전기기능사에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저는 전기기능사에 나오는데, 이제 부저 이렇게 생긴 거 아마 보셨을 겁니다. 기호는 이제 BZ라고 쓰게 되고, 이제 뒷부분을 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는 뭐 L1, L2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전선 2개 연결해 주시고, 이제 전기 이렇게 흘려 보내 주시면은 이제 부저가 동작해서 뭐 이렇게 그 벨이 울리게 됩니다. 삐 이렇게. 그래서 부저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한번 알아두시면 되고, 이제 배선용 차단기가 있죠. 이제 뭐 NFB라 또는 MCB라고 나와 있는데, 이 차단기가 이제 이렇게 전기 내린다, 이렇게 전선 연결한 다음에 이 차단기 스위치를 이제 위로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전기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내리면 전기가 이렇게 차단되는 거고, 배선용 차단기입니다. 그래서 두꺼비 좀 내려갔다고 했을 때 보시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내려간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전기를 쓰시려면 이렇게 스위치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상짜리, 이제 3상짜리 차단기가 나와 있는데, 이제 상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선을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거는 지금 이제 2선이 전기가 갈 수 있고, 이제 이거는 3선의 전기가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선용 차단기는 이제 회로에 과부하가 흐를 때 전로를 차단하여 이제 전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이제 전자계장기가 나오죠. 전자계전기. 릴레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약어로는 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계전기는 철심에 감긴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이제 전자석이 되어 금속편을 잡아당겨 여기에 연결된 접점을 개폐하는 기능을 갖는 제어 장치이죠. 그래서 릴레이는 뭐 8핀, 뭐 11핀, 뭐 14핀 등등등 다양한, 그리고 이제 릴레이의 심벌은 이제 R 또는 RY 또는 X 등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릴레이 R 또는 X. 그다음에 릴레이 A 접점의 동작을 한번 살펴보면은 코일 단자의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이제 접점이 열려 있다가, 즉 전기가 흐르지 않는 거죠. 코일 단자의 전류가 흐르면 이제 가동 접점이 이동하게 되어 이제 접점이 닫히게 되죠. 즉 전기가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전류가 끊기면 이제 스프링의 힘에 의해 자동으로 복귀하게 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런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을 법한 내용이긴 한데, 이제 이런 철심이 있을 때 여기에 이제 이런 전선을 감아 볼 수 있죠. 이런 전선을 감아서 이제 여기에 뭐 스위치를 하나 뭐 달아놓고 이제 뭐 건전지 뭐 이렇게 하나 놔뒀다고 해봅시다. 뭐 여기에 뭐 10V 이렇게, 그리고 스위치. 그래서 스위치를 만약에 닫히게 되면은 이제 전류가 흘러가겠죠. 근데 여기에 이제 자석을 하나를 놔둘 텐데, 이 자석이 여기에 이렇게 나눠서 이제 N극과 이제 S극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스위치를 닫게 되면은 전류가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겠죠.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흘러옵니다. 이렇게 흘러가면은 이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이제 위에가 N극이 되고 이제 S극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두 극 사이에 이제 N극과 N극이니까 이제 청력이 작용해서 이제 뭐 자석이 뭐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만약에 이 부분이 N극이 아니라 만약에 여기가 S극이었고 N극의 자석이었다면은 이제 스위치를 닫는 순간 이제 이렇게 전자석이 되기 때문에 이 N극과 S극은 이제 인력이 작용하는 거죠. 인력. 그래서 둘이 가까워지는 거죠. 이런 식의 원리가 이제 릴레이의 원리인데, 여기 이런 식의 원리가. 그래서 봐보시면 이제 여기에 이렇게 전기가 흐를 수 있는 선을 연결해 주죠. 이런 식으로 전기가 공급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에 철심에 이렇게 코일이 감겨 있습니다. 이 감겨 있을 때 이제 전기가 흘러가게 되면 이제 이게 자석이 되고 뭐 N극과 S극,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가동 접점이 이렇게 달라붙게 되는 거죠. 전기가 흘러 들어왔을 때. 이렇게 되면은 이제 A 접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열려 있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지 않다가 이제 여기에 전기가 들어가게 되는 순간 이제 이 접점이 이렇게 붙게 되기 때문에 전기가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평상시에는 열려 있다가 이제 작동이 되면은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이제 A 접점 릴레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기가 차단이 되면은 여기 스프링이 보이네요. 스프링에 의해서 이제 원래대로 이 접점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이제 다시 원 상태를 유지하게 되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B접점이 있는데, 이제 릴레이 B접점의 동작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면 이제 A접점과 반대죠. 이제 코일 단자에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이제 접점이 닫혀 있다가, 즉 전기 흐르죠. 전기 흐를 수 있다가 코일 단자에 전류가 흐르면 이제 가동 접점이 이동하여 접점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내가 연결한 선에 이렇게 전기가 흘러갈 수 있다가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다가, 이제 여기 이 전선에 전기를 이렇게 흘러주면 이 부분이 이제
전자석이 돼서 이 절편을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기가 이렇게 흘러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쪽으로. 그리고 이제 전기를 끊어버리면 다시 여기 이 스프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원 상태로 돌아가서 다시 달라붙게 되고 비접점의 역할, 전기를 흐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작을 한다라고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계속 쓰는 릴레이 접점은 이제 C 접점인데 C 접점 앞과 똑같겠죠?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래서 릴레이 C 접점의 형태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A 접점, B 접점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전기가 흐를 수 있는 길이 있고 이렇게 코일이 있고 여기 전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접점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이제 위에서 이 부분을 1번 단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한번 번호를 매겨보면 이 부분이 3번, 이 부분이 만약에 4번이라고 하면 자 지금 1번과 3번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A 접점의 관계죠. 평상시에는 전기가 흐르지 않으니까. 그리고 1번과 4번의 관계는 이제 B 접점의 관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평소에 전기가 흐를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릴레이에 전기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움직이게 되니까 이렇게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넘어가 보시고 이제 실제 외관이 나와 있네요. 외관, 릴레이 외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8핀이라고 해서 8개의 핀을 꽂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코일이 있는 거 보이시죠? 코일, 릴레이 코일.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절편이 있거든요. 절편이.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아까 위에서 봤던 이 절편 이렇게 있죠. 이것과 동일하게 여기에 절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뒤쪽에도 또 이 절편이 있거든요. 이렇게 위와 아래가 동일하게.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내부 구조도를 보면은 이제 2번과 7번은 이제 전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 전원기를 연결하면 이제 릴레이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게 2번이고 이게 7번이라는 거죠. 전원 공급 단자니까. 그리고 이제 8번 하나를 가지고 이제 C 접점 형태로 이제 5번과의 관계는 이제 B 접점이 되는 거고 평상시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8번과 6번의 관계는 평상시에는 지금 연결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A 접점의 관계를 갖게 되는 거죠. 좀 더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이 부분 지금 이 절편이 지금 1번, 4번과는 연결되어 있으니까 B 접점, 1번, 3번과는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A 접점. 대신에 여기 전기가 인가하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달라붙게 되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달라붙게 되니까 뭐 이쪽으로는 안 가고 이렇게 가게 되니까 이제 A 접점과 B 접점을 알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A 접점으로 쓰겠다고 하면은 이제 1번, 3번을 연결하든지 1번, 3번을 연결하든지 이제 8번, 6번을 연결하든지 하면 된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B 접점을 연결한다고 하면은 1번, 4번, 8번, 5번, 1번, 4번, 8번, 5번을 연결하면 된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외우지 않아도 되는 게 하다 보면 외워질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전기기능사 그 소자 안내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 아래에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실어놨는데 이 그림을 하나 보면은 이제 이게 소켓이 되는 거죠. 소켓. 릴레이를 꽂을 수 있는 릴레이 소켓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켓에다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꽂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꽂게 되고 여기에 이제 8개의 핀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 그래서 여기서 번호를 매겨보면은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위에 릴레이 내부랑 이제 반대잖아요. 좌우 반대잖아요. 좌우 반대죠. 여기는 1, 2, 3, 4, 5, 6, 7, 8인데 여기는 오른쪽부터 1, 2, 3, 4, 5, 6, 7, 8로 돼 있잖아요. 이 이유는 이제 이 릴레이가 이제 꽂을 때는 이제 좌우가 바뀌어서 꽂게 되니까 이제 이 좌우가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고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1번에 전선을 연결하고 이제 3번에 전선을 연결한 다음에 이제 릴레이를 여기에 꽂으면은 이제 1번, 3번은 지금 A 접점의 관계니까 A 접점. 그러니까 평상시엔 전기가 안 흐르다가 이제 2번, 7번에 전기가 들어간 순간 이제 전기가 흐르게 되는 거죠. 이제 A 접점에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11핀 릴레이, 뭐 14핀 릴레이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